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석우입니다. 오늘 기분 참 안 좋은 날이죠. 네, 장 초반에는 강세를 이뤘었는데 장 초중반 하락을 하면서 끝까지 하락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줬어요. 이런 날 제일 기분 나쁘죠. 아침에 쭉 올라가는 듯 하다가 밀리는 흐름. 그런데 그 이유 좀 살펴보면은요, 장 초반에는 미국 시장이 상승 마감했죠. 금리가 안정화되고 그리고 인프라 투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나라 관련주 상승하면서 좀 긍정적인 요건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주요 종목들이 다 상승을 했었는데 중국 증시 시작하면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미국과 중국 고위급 회담이 있었는데 거기서 서로 제갈길 갔죠. 그러면서 제재한다라는 쪽. 그런데 EU가 또 미국 편을 들어줬어요. 신장 위구르 지역의 인권 문제, 중국 입장에서는 왜 남의 나라 간섭을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고요. 대신 인권 문제에 대한 것은 미국과 EU에서 철저하게 끝까지 파헤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중국에서 보복 조치 하겠다라고 하면서 중국 증시가 많이 하락했어요. 그러면서 전 종목이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요. 하지만 시장은 3천선 초반까지 갑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 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는 하죠. 하지만 음봉을 그리면서 나름대로는 종목별로 좀 매물이 쏟아지는 양상입니다. 외국인, 기관 모두 매도 흐름이 좀 나왔는데 그 물량을 대부분 다 개인이 흡수하는 흐름, 수급적으로는 여전히 하락할 때 개인이 매수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요. 금리 문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여기서 더 얼마나 올라갈까? 그리고 이번 주에 연준 위원이라든가 아니면 재무장관이 미국에서 또 멘트를 또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금리 문제는 이제 일단 넘어간 문제로 보이는데 중국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전반적인 흐름에서 놓고 보면은 이 중국 문제로 인해서 한국, 일본 등 주변 증시 모두 하락하는 흐름이어서 부담감은 분명히 있죠. 하지만 여기에서 정치적인 이슈, 지정학적 이슈는요, 항상 단기 변동성 요인으로 있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그런데 특징적인 종목군들이 있죠. 보면은 건설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일단 건설주에서 GS건설 장 초반에는 아주 강세를 있었는데 3.5% 상승했고요. 그리고 HDC 현대산업개발 마찬가지 맥락에 상승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시멘트주 가운데서도 3표 시멘트 같은 경우 6%, 장중에 10% 넘는 상승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성신양회 지금 5% 상승세,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서울시 선거가 이제 압축이 됐죠. 양당에서. 그러면서 안철수 후보의 안랩은 급락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서 공약으로 내세울 거는 역시 재건축 문제, 이 문제를 좀 부활시키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건설주들 힘을 좀 얻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당연히 따라가는 시멘트주들 따라가는 것이죠. 결국에는 SOC 관련주들이 오늘 좀 상승을 장 초반부터 이루면서 막판까지 긍정적인 요인을 보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G 테마들이 오늘 장 초반에는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일본의 NTT, 또 삼성전자에서 또 5G 수주를 했죠. 그러면서 강세를 이뤘는데 그 강세를 이겨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진 시스템이라든가 KMW 상승폭을 줄이면서 마감을 했는데 어느 정도 이러한 삼성전자의 5G 수주 문제는 긍정적인 요건으로 다가서면서 5G 부품, 장비 이러한 종목군들은 바닥은 일단 잡았기 때문에
저점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오늘 우리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종목군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궁금해하는 종목군들 KTH, KT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예,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 잠깐 보시면은요, KTH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KTH인데 그 이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KT가 2023년까지 원천 IP 1000여 개를 구축해서 IP 펀드를 조성하는 등 콘텐츠 투자를 대폭 강화한다. 즉 KT에서 이 원천 IP 여기에 투자를 대폭 감행하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것이 호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KTH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갔고요. 같은 맥락에 또 지니뮤직 보시면은요, 지니뮤직 KT그룹 디즈니 플러스와 협력, KT 콘텐츠 황금기 부가가치 창출한다. 뭐 같은 내용이에요. 예, 드라마라든가 뭐 이런 거 콘텐츠 공룡으로 키우겠다. 결국에는 KT 그룹을 통해서 그 자회사라든가 아니면 관계 회사들의 상황을 좀 긍정적으로 끌고 가는 그런 역할을 할 것 같은데요. 지니뮤직 역시 상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상한가 마감을 했는데 뭐 일정 기간 횡보 이후 오늘 상한가 배팅, 지니뮤직도 그렇고 KTH도 그렇고요. 아주 급등을 했다가 첫 상한가인데 지금 나온 내용, 이 KT에서의 투자 관련은 성장성에 또 부각이 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조금 더 긍정적인 요건으로 추가 상승은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급등 시 조금 기다렸다가 조정 시에는 매수한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이니까 참고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HMM이 오늘도 급등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설명드렸을 때 이제는 HMM보다는 펜오션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제 예측이 약간 좀 빗나갔네요. HMM, 경기 회복 기대감에 나는 HMM 목표가 상단도 뚫었다. 즉 증권사에서 목표가로 제시한 목표가 28,000원 수준이었었는데요. 6,000원, 8,000원 여기 수준이었는데 거기를 뚫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지금 배가 모자라죠. 그래서 운임지수, 해운 운임지수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다만 컨테이너 운임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조정을 주고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초대형 컨테이너선 바로 또 한 대를 추가했죠. 결국에는 이것이 다 이익으로 갈 거다라는 기대치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추가 상승을 했는데요. 근 3만원까지 갔습니다. 예, 장중 3만원까지 갔었는데 추가 상승은 조금 단기로 이익 실현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요. 더불어서 펜오션도 오늘 상승 같이 출발을 해서 쭉 올라가다가 좀 밀렸는데요. BDI 지수라고 해서 건화물 운임지수라고 있습니다. 이 운임지수는 펜오션을 좀 더 추종한다는 것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도 많이들 좀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렇게 IPO 해가지고 신규 상장한 종목은요, 이런 질문 많이 저도 받아요. 떨어졌는데 사도 될까요? 그런데 위에서 있었던 바로 이 부분은 다 매물화가 된 거거든요.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반등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요, 제가 보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수하고 싶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좀 자제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판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LG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LG전자 오늘 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오늘 오랜만에 또 급락을 했거든요.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보시면은 특별한 내용은 없는데 지금 전장 사업부 성장성 그리고 가전사업부의 실질적인 수익성, 여기에 성장성을 더한다라는 쪽에서 각 기관에서 긍정적인 요건이 나왔는데 오늘 급락을 합니다.
6%, 엄청난 급락이죠. 6%면은요.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박스권 안에서 움직임이 있다라는 점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보유 관점을, 그리고 추가 하락한다면은 신규 매수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덧붙여서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힘든 하루였고요. 다시 3천선을 위협하는 흐름이어서 조금 부담도 가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정학적 위험,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요. 단기 변동성 요인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좀 긴 안목으로 하나씩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지금은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건설주라든가 IT에서도 소부장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탄력 있게 오늘 상승 마감한 종목들도 있다라는 점에서 종목별 장세 흐름으로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이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발빠른 시황은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수고하셨습니다.